네, 안녕하세요. 마음 건강 길로 인도하는 함영준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 사형수 취재를 할 때, 그때는 이 인륜에 관한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 그래서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왜 그런 악행을 하게 됐고, 또 이들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말년을 보냈고,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취재를 하고 나서는 제가 알던 그리 선입견과 많이 달랐던 점을 보고, 바로 그런 거를 또 전하는 것이 저희 그 기자들의 사명이고 해서 전했는데, 때로 어떤 분들은 뭐 그 사람들의 악행을 갖다가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그들도 인간이고, 악독하기만 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때 취재를 할 때 저는 한편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교도관들, 그들은 도대체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합법적인 살인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수행을 하느냐, 그들의 심경은 어떤지, 그걸 또 그때 취재를 해본 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제도는 1997년 이후 아마 사실상 폐지가 됐죠. 그 전까지인데, 제가 취재할 때 이제 1991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형을 집행할 때 이제 교도소 측에서 가장 조심하는 게 이제 아주 조용한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감방에서 조용하게 나와서 그 다음에 사형장에서 참회 속에서 양순하게 가주는 게 교도소로서는 집행할 때 최고의 그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때 그 교도관들,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사실 노련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겠군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구치소 그런 사형 집행장마다 그런 걸 해온 노련한 교도관들이 아주 전속으로 있습니다. 근데 누가 처음부터 그런 걸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도소 쪽에서는 처음 이런 사람을 뽑을 때는 담력이 있고 성격도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당신 좀 희생 좀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집행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했으면 결국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이 사형 집행은 개 잡으러 간다라는 은어로 이제 표현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때 14번 집행 경력이 있는 분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데리고 사형대에 올려놓고 밧줄을 거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웬만한 강단과 경험이 없으면 10중 8구 실수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의식이 모든 정상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취재 당시에 서울구치소에서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사형 집행을 거의 도맡아오다시피 한 결정적인 2명의 고참 교도관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들 손에 아마 줄잡아 200명이 거쳐갔다고 하는데, 그중 한 분은 승진해서 지방교도소장으로 가 있었고, 또 한 분은 그때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소문 끝에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주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톤도 그런 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 그 사형 집행 당일에 이제 사형수가 이제 그 사형장에 와가지고 처음에 인정신문, 뭐 최후 진술, 종교의식 등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형 집행관들은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형수들이 예상과 달리 하여간 막상 마지막 모습에는 대부분이 선하게, 그리고 훨씬 침착하게 이제 본인들도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주요 진술을 하기 간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가 지금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었는데,
그게 1987년도까지는 현조동, 지금 그 독립문이 있는데 그 공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형장이 저도 가봤지만 모두 수동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게 자동식이고 다 전기 신호식이 됐는데, 그 사형수 이동도 아주 레일식으로 이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제가 직접 보고서 그린 겁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저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 것도 없고 제가 직접 보고 그 오른쪽 출입문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거기 그 레일이 있고 마루판 거기에 이제 사형수가 앉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앉으면은 이렇게 레일을 끌어서 그 그림 아래 테이블 쪽에 이제 뭐 검사라든가 교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밟죠. 그러고 있어서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종교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끝날 때쯤 되면은 구치소장이 준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사형대, 그 우측 위 보면은 사형대 위에 설치된 빨간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일단은 이 집행자의 대장격인 교도관이 그 사형수 옆쪽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두 명의 교도관들이 익숙한 솜씨로 이 사형수 머리 위에 흰 두건을 씌우고 그리고 그 목까지 내려오면은 이 양쪽 끈이 달려서 아래쪽을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포승으로 사형수 발목을 묶고 그 다음에 가슴도 몇 가닥 돌려가면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 이때 발악하거나 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진짜 막 그러겠죠. 대부분은 여기 순순히 응한답니다. 이미 그때 이제 몸에 기가 다 빠졌죠. 이 과정이 끝나면 교도관들은 양편에서 그 사형수가 앉아 있는 마르판 그 레일을 통해서 3m 그쪽 그 사형대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딱 하고 거기에 이제 도르래에 그 목에 이제 그 밧줄이 내려와서 사형수 목에 밧줄을 이제 걸어야 됩니다. 곧 잘 걸어야 됩니다. 잘 걸지 않아서 목 턱에 건들면은 죽지는 않고 엄청난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명의 교도관이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 맨 위쪽 그 사형대 뒤 칸막이 벽 뒤에 5명이 이제 버튼이 다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딱 정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2명의 교도관은 그 오른쪽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지하실로 내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집행돼서 마루바닥이 꺼지면 목이 메인 사형수가 아래로 떨어져서 대령대령 밀릴 때 그 밑에서 확인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구치소장, 검사 등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 흰 커튼이 쳐집니다. 집행 광경을 차단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두 교도관이 사형수 목에 올가미를 걸고 겁니다. 드디어 이승의 마지막 순간이 되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올가미가 이 목 여기에 걸려야 됩니다. 이때 두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잘 가. 그리고 이제 이후 정해치 되면은 5명의 교도관들이 집행신호 하면은 그 바람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춰 동시에 버튼을 누르는데 이 5개의 버튼 중에서 오직 1개만 작동을 하고 4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가 누른 거에서 작동되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사형집행관들의 최소한의 심적 상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르면은 이제 그 사형수가 앉아있던 아래 그 마루판이 꺼지면서 지하호공에 사형수는 대롱대롱 매들게 되면서 결국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한 10분쯤 지나면은 검시 의사가 지하로 내려가서 사망을 확인하고 그러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도관들이 그 시신을 입관을 해서 시체실로 옮기고 나중에 이제 유족에게 인도를 합니다. 이날 이제 사형 집행에 참여한 교도관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 두 사람을 이제 묶이고 하는 사람, 뒤에 5명 버튼 누르는 사람, 밑에 검시하는 2사람, 최소 9명이지만 그게 또 옆에 다른 분들도 좀 있죠. 이런 분들은 이날 이제 특별수당 집행유예를 받고서
이 집으로 가겠습니까? 우선 목욕탕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해서 그 죽음의 악취, 죽음의 때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호주머니 돈까지 몽땅 털어서 그날 밤에 1차, 2차, 3차 거의 집을 안 들어가 외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설에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군이 집까지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분들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괴로움, 갈등을 술과 동료들 간에 이런 걸로 서로 나눠보려는 데 있는 거죠. 그 사형 집행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만나본 사람들한테 그때 어떤 소감이 듭니까? 했더니 한마디로 미친 짓 아닙니까? 하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맨정신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를 죽여야 하는 우리들이 임무에서 오는 고통과 불명예 이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이게 나라의 일이라서 하긴 하지만 제가 직접 사형 집행을 목격하진 않았지만은 그 구치소 측이 양해를 얻어가지고 조용하게 사형 집행장을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들어갈 때는 일체 교도소들 죄수들이 몰라야 합니다. 아니면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내일 바로 사형 집행되는 거 아니야? 막 순식간에 알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 보면서 그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수대에 오른 사형수나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간접적으로 취재하는 우리 모두는 그때 당시에 그 사형이 집행된 순간에는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시간들이죠. 저도 그걸 취재하면서 그 사형수를 쭉 취재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역설적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삶을 어떻게 꾸려가나야 돼요. 어떤 삶을 나는가 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